자, 그럼 다음 주는 어떤 종목을 좀 우리가 봐야 될지도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공개하는 종목들도 지금 성과가 아주 좋거든요. 먼저 곽유정 대표가 준비한 종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죠? 네, 오늘은 대한항공 가지고 왔습니다. 야, 이제 놀자주로 가는군요. 네. 네. 뭐 연휴 끝났는데 또 뭐 여행주 모멘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여름방학이 남아있죠? 네, 저는 네. 근데 이 대한항공을 여행주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군용기 MRO 사업을 우리나라 쪽에도 위탁할 수 있다라는 관련 이슈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 이제 월봉상 주가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때 대한항공의 항공사 주들 중에서도 매출액 상당히 선방했어요. 그때 이제 맞아요. 화물 사업 부문에서 선방하면서 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다시 여객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이제 매출도 이제 발생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적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주가상 움직임 보시면은 지금 한 2, 3년 정도 지금 횡보세 보이고 있거든요. 하락 후 횡보세 보이고 있는 중이라서 여기서 뭔가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한한령으로 보기에는 약간 좀 그 모멘텀을 못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환율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고 유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지금 또 가주려고 하다 보니까 환율, 유가도 안정세 지금 좀 찾아가고 있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여행주로서의 매력도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군용기 MRO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국방부 쪽에서 지역 거점 운영 유지 체계를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전 세계 작전 지역 인근 동맹국을 MRO 이제 허브로 선정하는 그런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이제 인근 국가들 중에서 가장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 일본, 호주, 필리핀 이렇게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미 뭐 조선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지금 MRO를 지금 계속 이제 협력 관계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우리나라의 이런 MRO에 대한 기술력이나 정비력이 확인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군용기 MRO까지 따낸다 했을 때 우리나라 이제 관련 기업들을 수혜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이제 방산주 중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그런 이제 이슈를 타고서 올라가고 있기도 해요. 그렇다면 대한항공은 그냥 항공기만 지금 정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대한항공이 지금 영종도 쪽에 엔진 정비 클러스터, 그 아시아 최대 규모거든요. 이런 이제 클러스터를 지금 구축을 해나가고 있어서 기존의 이제 엔진 그런 그 정비 능력의 3배 이상의 지금 확대를 꾀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한항공 쪽에서 이런 엔진 정비 클러스터를 만들게 된다 했을 때 엔진 쪽의 MRO를 대한항공 쪽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대한항공의 지금 사업 부문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주항공 사업 부문이 재도약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이제 우주항공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사업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안다면은 모멘텀이 될 수 있겠는데 투자 포인트 가져가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대한항공 쪽에서 보잉사와 GE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고위직과 이제 면담을 하면서 48조 이제 규모의 협업을 지금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공기를 이제 구매한다든지 엔진 MRO 관련된 그런 협력 패키지 관련해서 논의가 또 올 지금 상반기 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이런 이제 군용기 MRO, 엔진 MRO 쪽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대한항공을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긍정적으로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기술적인 이제 구간들 보면 어차피 지금 박스권 지금 하단선에서 반등을 지금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최근에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봉상의 이제 움직임을 이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급등세 한번 나왔죠. 이게 이제 그 군용기 MRO 이슈 들어오면서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량 이런 거래량과 매수세가 이 MRO 사업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지금 주가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상승 이후에 지금 눌림목 나타나주고 있는데 적어도 한 21,000원 구간대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흐름 보시면서 전략 잡아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손절가를 잡는다 했을 때 2만 원 구간이 어차피 22,000원에서 21,000원 매수가 잡아간다고 하시더라도 마이너스 10% 내외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손절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만 원 구간 잡아드리고요.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로 매물대가 26,000원이 이제 지난 11월에서 12월 달 구간이긴 한데 가장 저항을 많이 받는 구간이 24,500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만 이제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다시금 또 시세를 강하게 내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목표 구간 나중에 하고 한 28,000원, 3만 원 구간대까지 봐도 괜찮아서 1차적인 일단 목표 구간 도달하는지 여부 보면서 추가 대응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놀자주로 이야기를 했지만 좀 더 이야기가 된 거는 뭐 엔진 정비 클러스터부터 해가지고 이제 군용기 MRO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추가적인 질문은 저는 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조선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잘 만든다라는 기술력과 캐파가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되는 건데 이 MRO는 사실 그런 MRO라는 뉴스 기대감을 좀 더 높게 보시는 거죠. 사실 항공기는 뭐 비행기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미국을 따라갈 기술력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예. 엔진을 만드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많이 좀 부족한 그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항공기를 정비하고 또 엔진을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한항공도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야 좀 이런 그러니까 유지보수 정비 분야에 있어서 유지보수, 이런 예, 기술력이 지금 좀 부각이 되고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 새로 엔진을 만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틈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유지 보수니까요.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이었습니다. 목표가 24,500원, 손절가 2만 원입니다. 자, 이어서 이창대 대표가 준비한 종목은 뭘까요? 네, 오늘 이제 상담하면서도 제가 종목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걸 좀 이제 만회할 수 있을 만한 그 부정적인 견해를 수익으로 돌릴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준비해 왔습니다. 어딜까요? 최근에 이제 그 블랙핑크의 이제 제니가 샤라웃 해준 과자가 있죠. 바나나킥. 네. 정말 최애 과자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고래밥하고요. 네, 그래서 그 과자를 이제 판매하고 있는 농심 준비해 왔습니다. 요즘 이제 시장을 가만히 보게 되면 시장이 아무래도 불안하고 또 불경기가 심해지고 있다 보니까 필수적인 제품들이 많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어요. K-뷰티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K-뷰티가 간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제 세계화에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고 수출이 먹힌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제 우리가 뷰티만 강세를 보일 것이냐, 이제 식문화까지도 넘어가고 있고 작년이나 재작년 흐름을 보게 되면 뷰티가 움직이면서 K 푸드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움직였고 그때 당시 이제 김밥도 한번 히트를 쳤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보시게 되면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게 삼양식품이에요. 삼양식품 뭐 불닭볶음면을 필두로 해서 이제 세계화에 성공했죠. 근데 과연 불닭볶음면만 계속 세계화에 성공할 것인가? 저는 이제 한류의 식품들이 계속 나아가게 되면 제2의 불닭볶음면 하면서 불닭볶음면이 맛있네? 다른 건 또 뭐가 있을까? 하면서 이제 찾아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삼양식품이 트리거를 문을 개방해 줬다고 하면 그 뒤따라오는 종목들도 같이 이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특히 라면이나 과자 종목들. 그래서 최근에 오리온도 주가 상승이 아주 준수하게 나와주고 있고요. 역시도 저는 좋게 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준비해온 이제 농심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인데 현재 시점에서 이제 고가 돌파를 계속해서 하려고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양상이에요. 삼각수렴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45만 원 돌파하면서부터는 공격적인 랠리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미국 현지 공장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도 비교적 좀 자유로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농심라면을 이번에 출시했는데 3개월 만에 한 1,000만 봉 판매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게 또 농부의 마음이다 해가지고 60주년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좀 이것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상호관세가 유예된 이후로는 수출주 품목들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K-뷰티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고 수출에서 이제 강세를 띠고 있는 거죠. 뭐 이번에 제약바이오 의약품 관세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좀 안 좋긴 하지만 그것만 해결되면 저는 제약바이오도 오히려 또 괜찮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출 강세 그리고 우리가 좀 경기 어려워졌다고 해서 바나나킥 아껴 먹진 않거든요. 라면도 아껴 먹진 않아요. 네, 그런 거는 이제 필수적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뭐 사치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요는 탄탄하게 있을 것이다라는 점. 방어주. 네, 그렇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45만 원 돌파해서 이제 47만 원을 1차적으로 보시고 손절가는 38만 원 제시해 드리는데 저는 조금 더 욕심 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제가 47만 원을 잡아드리긴 하지만 더 높게까지도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농심 또 이야기하시면서 농심도 삼행만큼이나 가볍게 하면 톡 튀어 오래갈 만한 가능성도 좀 보고 집어주신 건가요? 네, 저는 뭐 톡 치면 이제 올라갈 만한 그런 자리라서 예. 뭐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네, 짧게 봐주세요. 네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윗골이 다는 패턴들을 저는 좋아해요. 보통 이걸 메꾸면서 신고가를 뚫게 되면 그대로 급등 랠리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요 돌파 패턴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트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47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 그리고 월요일 시초가 종목까지 공개해봤습니다. 주말에 잘 공부해보시고 월요일에 잘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